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정리 한 번만 하고 가는 겁니다. 유저는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강요한다고요. 주변에다가. 주변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 야 따라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 유기체들이 태어났는데 유기체들이 있는데 야 요만큼이 있어. 근데 주변에 있는 자원들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죠. 맞습니까? 그치? 얘네들이 여기다가 자기들을 부과한다 그래도 여기서 잘 자랄 수 있어요. 맞아요. 유전은요,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줍니다. 맞아? 하지만 주변을 고려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오케이? 이거는 주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굉장히 무관심하게 살아남도록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났으면 살아남아요. 그런데요, 이런 녀석들이 자원이 요만큼밖에 없는 곳에 이만큼의 녀석들이 태어났다고 치자고. 됐어? 그럼 얘네들은 주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 빨아먹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피폐해져요. 그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모든 곳에서 살 수는 없는 거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합니까? 이해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물론 보세요. 이런 개체들이 말이야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발휘를 할 수가 있어. 형태를 조절하거나 기능을 조절해서 말이지. 인접한 환경에 맞추어서 유연성은 발휘를 해. 하지만 이러한 적응이나 조정이라는 건 굉장히 작아. 뭐에 비교했을 때 우리 유전적인 제약은 너무 큰 거야. 이거랑 비교했을 때 내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살다 돼지고 저쪽에서는 잘 자라고. 이해하셨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모든 곳에서 살 수는 없더라. 그런 두루뭉실한 이해가 돼야 되는 글이라고요. 알았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34번 갑니다.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 돼지겠어요. 진도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지금 막 새 학교 진도가 아직 이제 3분의 2가 끝나가지고 지금 큰일 났거든요. 자, 개인 알았어요. 갑니다. 자, 생각해 보래요. 인터랙션이 뭐죠? 상호작용의 토탈리티는 뭐야 또? 전체. 여러분 상호작용의 전체를 생각해 보랍니다. 말이 참 그지 같아, 그죠? 상호작용의 전체.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는 상호작용을 생각해 보래 그냥. 근데 이 상호작용 안에서 행동과 상호작용의 데이터가 기록되고 뭐 한답니까? 수집된대요. 우리가 하는 상호작용은 되게 그러니까 포괄적인 말이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뭐죠? 물건을 사고 팔거나 그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노브랜드에 갔을 때 자주 사 먹는 과자 예를 들면 예린이는 꽃게라고 우리 저기 예준이는 초코 그거 뭐 그 볼 맞죠? 아 맞나요? 그런 건가요? 그 다음에 우리 얘는 거기 초콜릿 그 맞죠? 맛있는 초콜릿 그쵸?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행동과 상호작용의 데이터가 기록되고 수집되는 여러분들의 전체의 상호작용 행동들 너네가 하는 모든 활동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래. 내가 뭘 할 때마다 기록이 남아요. 맞죠? 여러분 제가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틱톡이나 어디서 그 검색한 영상이 이렇게 떠. 너무 신기해 나는 그게. 그래서 기록이 되고 데이터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짜증이 나지만 아무튼 이런 모든 얘는 흔적이래요. 또 여러분 흔적들은 뭘 뜻합니까? 상호작용이 또 다른 말이 되겠죠. 내가 뭔가를 사고 뭔가를 구매하고 뭔가를 검색하고 맞습니까? 이런 흔적들은요 뭘 나타냅니까? 일종의 자원을 나타냅니다. represent라는 것이 나타낸다, 대표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모든 흔적들은요, 일종의 자원입니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남기는 모든 흔적들은 누군가에게는 자원인 거예요. 특히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그래서 이게 부사 이런 거 나올 수 있나요? 기본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그죠? 맞습니까? 수동태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여기서 it은 또 뭘까요? it은 뭘 나타낼까요? 이런 모든 흔적들이고 상호작용이고 자원이고 데이터이고요. 맞죠? 결국 얘를 받아준 단순히 아니야. 데이터도 복수네. 데이터미 단수고 그지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이것은 축적되는데 오랜 기간 오랜 역사죠. 당신의 기록된 행동과 선택에 오랜 역사를 거쳐서 축적이 됩니다. it은 그럼 뭘까? 이거 흔적인가? 데이터 이즈인데요. 단수 아니에요? 원래 데이터는 복수예요. 데이터미 단수고요. 근데 이걸 이제는 가리킬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 데이터 무조건 다 이렇게 받아버려요. 개짜증나게. 그래서 얘를 데이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의 it은요. 내가 남기는 흔적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모든 활동도 됩니다. 맞지요? 단수로 받아서 데이터라고 우리가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치? 오케이. 얘는 아주 오랜 기간에 당신의 기록된 행동과 선택의 역사를 통하여 오랫동안 축적이 되고 형성이 돼요. It is built up이죠. 만들어져 구축돼요. From traces 어떤 흔적으로부터 left 남겨진 흔적으로부터 모든 것에 남겨진 흔적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Credit Reporting Agencies. Credit Reporting Agency는 뭘까? 원래 크레딧은 신뢰, 신용, 그 다음에 학점 뭐 이런 건데 그것을 보고하는 뭐 기관들 얘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나요? 신용조사기관이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여기 신용이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신용보고기관이네요. 되셨나요? 다시 갑니다. 이런 데이터는요 축적돼요. 오랜 기간의 역사, 당신의 기록된 행동과 선택의 역사, 그리고 구축됩니다. 흔적으로부터 남겨진 흔적이에요. 이 데이터들은 모든 것에 남겨진 흔적으로부터 구축돼요. 사회적인 소셜미디어라든지 신용보고 기관들이라든지. 됐죠? 내가 카드를 얼마를 썼잖아요. 그럼 토스나 네이버 증권 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번 달 당신이 이만큼 썼어요라는 게 나와버려요. 무서워. 오케이? 좀 짜증이 나.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고. 토스와 네이버는 회사가 다르잖아.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회사가 다른데도 여기서도 내가 얼마나 썼는지, 다음 달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여기도 나오고. 서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가보자고. 쇼핑 웹사이트이며 로열티 프로그램이며 컬트하우스는 법정이고 소셜 웰페어 에이전시 사회복지 제도가 되겠고 파머시는 약이고 and the content of emails and chats 이메일과 채팅의 내용이고. 자, 정리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잘 들어. 이 흔적들, 남겨진 흔적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셜 미디어에도 흔적이 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용보고, 신용조사 기관에서도 흔적을 가져가고요. 쇼핑 웹사이트도 흔적이 남죠. 로열티 프로그램 뭐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충성도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리고 어디 있어? 이거는 법원이고요. 오케이? 선생님이 재판받은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그 종친회 소송 당해가지고 법원 가서 막 했던 거 내가 너희들이 얘기했을 텐데. 종친회에서 저한테 야, 땅 명의 넘겨. 내가 싫은데요? 그랬다가 소송을 당했다 그랬잖아. 그쵸? 결국엔 넘겼어, 명의. 근데 그냥 안 넘겼지. 돈 받고 넘겼지.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주세요. 그럼 넘길게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3년 4년 막 그렇게 진질 끌더니 결국에는 받고 넘겼어요. 아무튼 푼돈, 조그만 돈이지만.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관들, 우리가 약을 뭘 사 먹었는지 기록이 다 남아요. 그 다음에 이메일과 얘네들의 내용도 다 남죠. 됐습니까? 이런 모든 것 뒤에 남겨진 흔적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쵸?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살 때는 모든 흔적들을 남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겠지? 맞아.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야, 너 갖고 와봐. 내역서 좀 봐봐.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쭉 보면서 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편의점 좀 그만 가라. 뭐 이렇게. 그렇죠?
요즘 그런 말 못하죠. 제가 안 가니까 잘. 자, 이것은 incorporates whatever value is in your social network. 이것은 incorporate 뭔 뜻이죠? 통합합니다. 자, whatever value is 어떤 것이든 그 가치를요. 오케이? 면합니다. 이거 전체가 목적어네요. 맞습니까? 당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오케이?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합합니다. 이거네요. 이것은 또 데이터인가요? 당신의 소셜 네트워크 안에 어떤 가치를 당신이 가지고 있든 그걸 통합하고요. Synthetic measures of your trustworthiness or accountability in the world. Synthetic measure는 뭐죠? 너무 힘드네요. 종합적인 그 측정. 뭐에 관한 측정입니까? 너의 신뢰 가능성. 또는 accountability는 뭐죠? 이게 책임성일 거야 아마. 세상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accountability 책임 맞나요? 책임감. 됐죠? 여러분의 신뢰성, 책임감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과 더불어서 너의 사회적인 네트워크 안에 그 어떤 가치든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많이 더럽게 어렵죠? 그럼 그것은 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 이 데이터인가요? 이 흔적들을 나타냅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개인의 다차원 데이터 축적과 사회적 위치의 정보화, 일상에 파편화된 디지털 흔적들, 흩어져 있는 디지털 흔적들이에요. 물건을 사고 구매하고 대화를 나누고 메일을 보내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얘네들은요. 그 인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인간인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좌표를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통합된 자원이 된답니다. 야, 말이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멀티 디멘셔널한 다차원적이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요 not all gather into a single place or condensed down to a single quantity. 이것은 모두 하나의 장소에 뭐 수집이 모여진다든지 또 응축되다죠. 컨덴스 압축하다 응축하다죠. 또 응축될 수도 없어요. 하나의 양적 개념으로 응축할 수도 없고. 무슨 말입니까?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죠? 다양하고 다차원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장소에 모이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양적 어떤 것으로 응축할 수도 없고 너무 다양해서 뭐가? 내가 남기는 흔적들, 내가 남기는 데이터들 맞죠? 오케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네.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럴 수 있다 뭐예요? 한 곳에 모이거나 양으로 압축될 수도 있다네. 원칙적으로는 한 곳에 모이거나 또는 하나의 양으로 압축도 원칙적으로는 가능 이런 얘기 원칙적으로. 오케이. 벡터 나왔다. 벡터. 야 벡터가 뭐냐? 수학에서. 방향과 길이를 가진 단어인가? 그 수학 시간에 벡터, 기하 벡터 배우나? 기하를 보려면 벡터는 안 배워 그래서? 네, 그러니까 공통에서 안 돼요. 선택에서. 들어만 봤지 벡터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 옛날에 저도 공부는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기하라는 거. 근데 한 개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100점 만점에 70점 넘게 받았거든요, 수학. 마지막 시험에서.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미치겠습니다. 나 아는 정치외교학과를 간 선생님에게 그게 되는지. 자, 아무튼 이것은 the form of some vector of information. 자, 방향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요, summarize your situation and value across many features. 자, 이게 이런 거네요. 정보의 어떤 방향성의 형태를 가진다.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성을 알려준다. 두루뭉실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보는 또 어떤 정보냐면 네가 처한 상황이나 너의 가치관이나 이것을 여러 가지 특징을 가로질러서 요약을 해주는 정보가 되는 거야. 너의
상황이 어떻고 너의 가치가 어떻고 되셨죠? 이것을 요약해주는 어떤 정보의 어떤 방향의 형태를 차지한다, 띈다. 정보의 방향성을 나타내준다. 네가 어떤 가치관과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요약해주는 정보의 방향성을 가진다. 더 줄여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당신이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네 상황이나 가치관이 어떤지를 요약해주는 정보다. 이 녀석.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해석하면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보의 방향성이 형태를 띱니다. 즉 정보의 방향성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되겠고, 이 정보들은 결국에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너의 가치가 어떻고 이걸 여러 가지 특성에서 요약해주는 정보가 되는 거야. 그치? 또 어떤 정보가 되는 것이냐? compactly represent,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너의 위치를 이런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오케이? of classification, situation. classification, situation 어떤 거예요? 분류 상황. 여러 가지 범주 상황, 분류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분리해 보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네,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너는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자가 자꾸 와요. 어디서 문자가 오냐면 이거 갑자기 큰 금액이 결제됐는데 당신이 하신 게 맞습니까? 이게 와요. 왜? 병원에서 병원비 그 중간 정산을 해야 되니까 180만 원, 200만 원만 긁는단 말이야. 이게 긁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문자가. 어이, 갑자기 거액을 긁으셨는데 당신이 하신 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분류 상황에서의 다양한 공간에서의 지금 나는 어떤 위치, 어머니 강명하는 위치에 놓여 있고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됐어? 경험이 겁나 질러낸단 말이지. 오케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편의점에서 과자 막 이런 막 샀다고 치자. 그쵸? 그러면은 어떤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한테 간식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 이해하셨어요? 내가 펜을 한 100개를 구매를 했다. 그럼 애들한테 펜을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 상황. 이런 거.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막 어디야? 무슨 삼겹살집에서 뭐 10만 원을 긁었어. 그럼 어떤, 예, 맛있겠죠? 예. 뭔가 가족들하고 맛있는 걸 먹는 상황. 맞지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예, 갑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이것은요, 간단히 말해서 characterize your social location, 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특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결론은 너무 간단한 결론. 말은 되게 어려웠고, 그러니까 내가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남기는 모든 흔적들은 결국 네가 어떤 놈인지를 나타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내가 뭘 사고 뭘 흔적을 남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오케이? 그거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다. 일상에 파편화된 디지털 흔적들은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좌표를 결정하는 통합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좌표가 결국 나의 입장, 나의 위치, 나의 상황을 뜻하겠네요. 맞지요? 이렇게. 여러분 쉽지 않은 글이에요. 가리키기도 정말로 어려운 글이고 너네가 이해하기도 힘든 글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나가셨을지 좀 알겠습니다. 너무 나빴어 진짜. 서인충고 고발하세요 진짜. 아니 옛날에 들고 일어나. 고3들 뭐하고 있냐? 저희는 수술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고 일어나나요? 생기면 나란다는데요. 밖에 달려서 뭐 어디가 나? 그거 생기면 갑질 못하게 돼 있어 아니 선생님은. 그것이 아니지. 아무리 못하게 되어 있어도 예쁘게 쓰고 싶겠냐고요. 그런 애들. 이성과 자유의지에 기반한 인간의 도덕성. 이성과 자유의지에 기반한 인간의 도덕성. 왜 이딴 글만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도덕적 주체가 되며 이는 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본질적 특성이랍니다. 이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본질적 특성이래요.
내가 그래서 학교를 못 갔다. 옛날만 해도 사립학교 가려면요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기부하고 들어가요. 4천만 원 기부하고 들어갑니다. 내놓으래요. 그럼 내가 선생으로 너 써줄게 이럽니다.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교감하시고 계시면서 재현아 우리 학교에서 영어 좀 가르칠래? 네 좋죠. 그랬더니 근데 이만큼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교사 자격증 왜 땄을까요? 아 진짜 갑니다. 네, 학교는요 정말 나랑 안 맞아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has been 야 그럼 그 선 못 가 왕따 당하고 지네들끼리 소주 먹으러 가고 나는 그냥 혼자서 작업하고 있고 딱 그려져 머리에. 아 짱나. 자 도덕성이라는 것은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성적인 인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이상의 이유로. 자 다시요. 도덕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인간이랑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상의 이유다. 예준아 미안한 인간이 도덕성이 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것과 연관되는 이유가 한 가지 이상이 있대요. 첫째, it is human being. 이거는 인간이거든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who 대신에 대 써도 돼요. 이거는 인간입니다. 강조 구문이에요. 재능을 부여받은 faculty는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능력 말고 뭐 있을까? 교수진. 추론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건 인간입니다. 됐죠? 추론 능력을 부여받은 게 인간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인간들은요 have free will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뭘 선택합니까? 것을 what is best 최고인 것을 그들에게 많은 대안들 중에서 요까지는 할만하죠. 첫째 인간이다.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건 인간이고 둘째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진다. 선택할 수 있는 자신들에게 최고의 것을. 됐죠? 자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is the primary function 근본적 기능이다. 인간의 정신에. 됐죠? As has been noted by all philosophers since Descartes.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 모든 철학가들에 의해서 주목되어 온 것으로서의 이거 뭐야? 얘는 뭐처럼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유사관계 대명사로 봐야 되나? 네, 유사관계 대명사 맞네요. 자,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게 떠오른 이유는 뭐냐면 뒤에 주어가 없어요. 맞지요? 그리고 앞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명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새끼는 죄송합니다. 이 녀석은 위치의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랑 비슷하다. 그래서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as에 한해서입니다. 됐지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정신의 기능인데 주목된 것과 같은 주목된 것으로서의 기능. 됐어요? 여기서 as는 인간 마음의 기능 요걸 꾸민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철학가들에 의해서 주목된 인간 정신의 기능. 뭐가?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이. 데카르트가 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냐? 네. 오케이. 자,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죄송합니다. It is because of this capacity. 이러한 능력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생각하고 무게를 재는. 뭐를 무게를 재죠? The pros and cons는 뭐죠? 장점과 단점. 맞나요? 찬성과 반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장단점이 되겠네요. 액션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고 무게를 재는. 무게를 재는 것은 어떤 거죠? 판단 내리는 겁니다. 맞죠?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무게를 잰다는 건 판단을 한다는 얘기잖아. 다시 갈게. 이것은 이 능력 때문입니다. 뭐 하는 능력입니까? 이게 옳고 그른지, 이 행동이 옳고 그른지 무게를 재는 이런 능력 때문이라고요. 오케이?
that human beings can plan for the future and make sufficient effort to achieve their chosen goals in life. 그러면 이시 가주어 대시 진주어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죠? 오케이. 헐. 가주어 진주어 아니네? 아이고야, 이걸 강조구문으로 보고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일단 지우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이 능력 때문이다. 생각하고 무게를 재는 뭐가 인간이 계획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 자신들의 삶에서 선택된 chosen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인간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 때문이다. 이거 어떻게 강조구문이죠? 이게 어떻게? 어법 분석 A 어디 보자. 자, 좀 어렵지만 생각 좀 해보죠. 이 능력 때문이다 라는 이거는 전체 명사구 전명구예요. 일단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맞나요? 예,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얘가 부사구다. 그래서 이 녀석이 그럼 관계부사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자, 인간들은요 계획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은요 충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럼 이게 대시 접속사여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걸랑요. 이거는 지금 장소나 시간의 부사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장소나 시간이면 강조구문 가능하다고요. 그때는 얘는 when이나 where로 고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고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나는 가주어 진주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가주어 진주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 능력 때문이다. 가주어 진주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해석도. 근데 이 분석 노트에서 얘를 강조구문으로 보고 있어서 내가 지금 좀 거시기 하는 거예요. 그냥 가주어 진조로 볼래요. 저는. 자, 가주어 진조로 보겠습니다. 해석이 그래야 자연스럽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무튼 계속 갈게요. 자, 보자고요. 인간이요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건 바로 이 능력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무게를 재는 능력 때문이다. 가주어 진조 딱 되거든요. 아무튼 얘는 지우고요. Besides, 게다가 인간은요 자유로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제외하고 그들이 제약을 받는, 행동하도록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북한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죠. 자신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where는 situation 꾸밉니다.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자유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freedom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고 기본적인 맞죠? 특징입니다. 인간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구별합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됐어요? 그럼 위치의 선행사는 뭐냐? 특징이겠네. 맞죠? 단수로 받고 있고요. 흐름 깨는 문장은 5번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아까 그 가주어 진주어 이때 강조구문은 명백히 아니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 능력 때문이다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주어 진주어로 봐도 되는 걸 굳이. 자, 어쨌든 이성과 자유의지에 기반한 인간의 도덕성 딱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자유의지 때문이라는 거고 그것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되셨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요거 서연이가 책임지고 물어봐 주세요. 강조구문인지 가주어 진주어인지. 잠시만요. 강조구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해설지 2개가 다 강조로 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 이렇게 강조하는 거래요. 자, 행동의 장단점을 무게를 재고 생각하는 이 능력 때문이야 대절하는 건 이렇게 강조하는 거래요. 환장하겠습니다. 그럼 that은 관계부사 뭘까요 도대체? 뭐로 바꿔야 될까요? why? 미치겠네 진짜. y로 바꿔야 되나요? 처음 봅니다. 관계부사 y로 바꾸는 강조구문을 저는 처음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강조구문으로 갈게요. 해설지 2개가 지금 다 강조로 보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교육청에서 나온 해설지가 아마 강조로 보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심사숙고를 끝내는 것으로서의 도덕적 판단의 역할. 야, 도덕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도덕성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그죠? 심사숙고를 끝내는 것으로서의 도덕적 판단의 역할. 여러분 이거 써주세요. 끊임없는 이거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끊임없는 정당화를 요구하는 인간의 이성적 특성은 결정을 방해하지만 도덕적 고려사항은 이러한 숙고를 멈추게 하는 유용한 대화 중단자 역할을 한다. 뭐 가령 자 빨리 가자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무튼 심사숙고를 끝내는 것으로서의 도덕적 판단의 역할. 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근데 도덕적으로 오라, 도덕적 글러 이러면 대화가 어떤 그 숙고 과정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가보자. 데니엘 데넷이라는 사람은 주장합니다. 대절을요. 한 가지 혜택이 어떤 혜택이죠? 도덕적인 고려사항, 결국 도덕성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도덕적 고려라는 것은 결국 도덕적 사고예요. 아셨죠? 이걸 유연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야, 도덕적인 고려사항들 뭐야? 진짜 골치 아프잖아.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할 때 도덕적 고려사항 적용시킵니까? 야, 사람이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제일 먼저 뭐 보고 판단하는데 1차적으로 90%는 이쁘고 잘생기고 외모잖아요. 도덕적 고려를 하면서 판단합니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버스 안에 탄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나도 그 버스를 탔단 말이야.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탄 거냐고. 아니라. 얘들아, 버스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고백해서 결혼한 선생님 친구 동기가 있어. 대학 동기가 결혼했어.
진짜 마음에 든다고 쫓아간 거야. 여자가 몇 번 거절했지.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점심 식사 한 번만 합시다. 다른 거 바라지도 않을게. 밥 한 번만 먹읍시다. 그래서 밤 약속을 잡은 거야. 그래서 밤 약속을 잡은 그 자리에서 얘가 최선을 다했겠지. 그래서 결국에 결혼까지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때 당시 그거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버스에서 내려서 쫓아갔다. 경찰에 신고한다. 스토킹. 무서운 세상이야, 무서운 세상. 자, 가자. 우리의 컨셉추얼 레퍼토가 뭐죠? 개념적 저장고. 우리 개념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안에. 개념이 뭐예요? 아, 이건 이래서 맞고, 이런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건 이거고, 이런 건 이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개념이야. 우리의 개념적 저장고 안에 도덕성이라는 것을 가지는 한 가지 이점. 오케이? 이 뭐냐? 대절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오케이? 니네가 학교에서 나갔으면 나 진짜 대충 나가려고 그랬는데 환장하겠네요. 자, 한 가지 이점은 뭐다? 대절이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conversation stopper, 대화를 중단하는 사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제? 쓸데없는 숙고사항들과 대화를 막 오고 갈 때 도덕적으로 옳다 그렇다 하면 딱 중단되잖아요. 도덕적 고려사항들을 우리의 개념적 레퍼토리 안에, 우리의 개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에 한 가지 이점이 뭐냐? 여기서 어디 있어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거, moral considerations가 돼입니다. 맞죠? 얘네들이 대화 중단자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땡땡, 즉 다시 말해 부연 설명합니다. 보충 설명. 그들의 가치가요 is to bring deliberations to a close. 이게 뭐예요? 도덕적 고려사항의 가치는 숙고, deliberation이 심사숙고죠. 숙고를 close, 결론 짓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숙고 딱 멈춰버리게 하는 거. 되셨죠? 얘들아, deliberation을 bring to a close로 가져오는 게 conversation stopper랑 똑같은 말이야. 와, 심사숙고해서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close, 그만, 닫아, 덮어, 끝내는 거, 이걸로 가져오는 게 얘네들의 가치. 즉 이게 얘네들의 가치. 뭐 도덕성의 가치. 갑니다. 우리는요 rational creature, 이성적 존재들이에요.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able to ask for justification, 정당화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수가 있어요. 정당화에 대한 질문 맞습니까? 또는 정당화에 대한 타당한 이유, 이런 거래요. 이 타당한 이유를 항상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this is, 이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특징. 우리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준대요.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serve 역할을 해주는 특징이 바로 어딨어? 여기 나와 있는 얘네요. this라는 것은 이걸로 받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this, 이거는 요거예요. 정당화를 물어보는 거. 됐죠? 정당화를 물으면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어째서 그래야 돼? 어째서 그래야 돼? 어째서 그래야 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 정당화를 물어보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한테 도움은 됩니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왔어 지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Upon receiving a perfectly good answer, 받아들이자마자 들었어요. 완벽하게 좋은 대답을요. 충분히 좋은 대답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sensibly respond, 합리적으로 또는 뭐랄까 그럴듯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분별력 있게 응수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하지만 무엇이 정당화하니 그것을, 이런 얘기죠. 그죠? 네가 쫓아가는 어떤 것이 그걸 정당화하는 거야? 그 사람을 왜 쫓아가? 뭐가 너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줘? 잘생겼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쫓아간다고? 좋아. 그럼 그 잘생김의 판단은 뭐가 정당화해 주는 건데?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을 계속 분별력 있게 응수하는 거죠. 끊임없이. Never coming to a decision.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됐어? 쉼표디 ing야. 뭐뭐 한 채로. 결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forever hesitant and doubting. 끊임없이 주저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맞죠? undone by our own rational capacity. undone이라는 것은 좌절하는 원래 여기서는 이거 되돌리다는 의미거든요. undone이라는 건 근데 좌절한대요. 우리 스스로의 이성적 능력에 의해서 좌절하게 되는 이런 얘기네. 다시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력 있게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응수합니다. 그쵸? 하지만 무엇이 그것을 정당화해?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결코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혼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이래서 고민하는 거야. 그럼 그 고민은 어디서 시작된 것이? 여기서 시작됐어. 그럼 거기서 시작된 것은 또 뭐 때문이지? 이거 계속 던지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끊임없이. 나는 어학연수 갈까 말까 이거 고민한다고 치자고 너네들이. 자, 어학연수를 예를 들어볼게. 어학연수를 가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치자. 결론을 내려야 돼 지금.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냐면 나는 돈 충분히 있나? 저축해서 3천만 원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나는 어학연수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는 거기로 왜 가고 싶은데? 여기가 뭐야? 단풍국이잖아. 단풍국시. 너 저기 뭐야? 그 뭐지? 까먹었다. 단풍국 하면 뭐 나와야 돼? 캐나다 하면 누구 나와야 돼? 드라마. 도깨비. 너 도깨비도 안 봤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결론을 못 내려요. 주저하고 의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 때문에 계속 질문을 던진단 말이잖아. 자, 이것은요 잠재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숙고. 다시 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사적인 심사숙고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SASB 나왔네요. 보입니까? B만큼 A하다네요. 그러면 우리의 공적인 그런 interpersonal ones, 공적인 대인 간의 ones는 뭘까요? deliberations가 되죠. 오케이. 공적인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숙고들, 공적인 대인 간 심사숙고들 만큼이나 우리 개인적인 숙고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디스가 뭔데요? 결론 못 내리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주저하고 결론 못 내리고 끊임없이 질문 던지고 다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공적인 것에서도 문제지만 사적인 것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밝힙니다. 제안한다가 아니죠. 밝힙니다. 이 사람은 시사합니다. 말합니다. 밝힙니다죠. 뭐라고 밝힙니까? 대절을 밝힙니다. 이것은 유용하다. 뭐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뭐가 유용하다? Consideration generator sculptures. 아이고야. 고려사항 생성기를 찍소리 못하게 하는 말이래. 뭔 소리? 고려사항 생성기는 뭡니까? 끊임없는 정당화예요. 고려사항 생성기라는 것은 끊임없이 정당화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을 끽소리 못하게 하는 것을 가지는 것. 결국에는 도덕성일 것이고. 맞죠? conversation stopper가 될 것이고. 맞지? 이거를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consideration generator sculpture.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까 나와 있던 conversation stoppers 또 도덕성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죠? 얘는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템들이랍니다. 여기서 아이템은 그 물건인가요? 항목이래요. 항목.
항목도 되고 어떤 것도 되죠. 근데 항목들이요. 일단 introduced 유도가 되고 도입이 되잖아요. 그럼 stop any further deliberation 숙고를 멈추게 돼요. in its track 나아가는 길에서 in its track은 여러분 여기선 즉시라고 보고 있네. 즉시. 다시 갈게. 잘 보세요. 데넷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밝혔죠? 유용할 겁니다. 얘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얘는 어떤 건데요? 항목들이랍니다. 이 항목들이 즉각적으로 숙고를 멈추게 해준대요.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어디 있어? 이 녀석도 되고요. 맞습니까? 또 어디 없나? 또 없나요? moral consideration 얘도 되고요. 맞죠? 얘나 얘가 같은 기능을 해요. 아셨죠? 도덕성 또는 대화 중단자 또는 끊임없는 어떤 그런 consideration generator schedule 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말들 즉시 멈춰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됐지? 야 그거 도덕적으로 틀렸어 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서영아 잘생겼다고 무턱대고 집까지 쫓아가는 건 도덕적으로 틀렸어. 얘가 어떻게 보입니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매너 방식에서는 됐죠? Once the claim is accepted, then 그러면 이런 의미예요. 일단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there is no need 필요도 없고 room 이게 뭐죠? 여지도 없는 겁니다. room은 여기서 방이 아니고 어떤 여지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어떤 여지가 없습니까? 추구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더 많은 정당성을요. 됐죠? 다시 도덕적으로 틀렸어라는 주장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필요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당성을 찾을 만한. 됐나? The action이 must not be done. 행해져서는 안 된다. 비록 그것이 좀 뭐랄까 매력적이고 상당히 유혹하는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all there is to it.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이거 그저 그뿐이다. 이렇게 해석한대요. 얘들아 문법적으로 나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있는 그것에 뭔 말이야? 그것에 있는 전부이다. 그냥 그저 그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대화를 종결시켜주는 것이다. 되셨죠? 마지막 문장은 해석 저기가 문법 설명이 힘들어요. 아무튼 얘를 끝내는 것으로서 도덕적 판단의 역할, 도덕성의 역할. 여러분 도덕성하고 도덕적 판단, 도덕적 고려사항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얘네들하고 대화 중단자 똑같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뭘 끽소리 못하게 하는 거 아까 뭐였죠? 고려사항 생성자를 중단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겁니다. 괜찮아? 하나만 더 할게. 자 목요일에 8, 90 마칩니다. 알았죠? 오케이. 우주 팽창 공간 시간 자체로 팽창 이거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주는 지금도 공간상 팽창 중이다. 공간이 팽창된다는 걸 도달하는 시간도 팽창한다는 얘기겠지 뭐. 아니냐? 몰라. 자, concept of expansion gets mentioned. expansion이 팽창이라는 뜻인데 팽창이라는 개념이 언급이 됐을 때 어렵습니다. 가주어 진주어예요. 저항하는 건 어렵다. 욕구에 충동에 뭐하고자 하는 충동? 우주를 그려보고자 하는 이 우주를 그려보고자 하는 욕구에 저항하는 건 참 힘들다. 우리가 팽창이라는 것을 딱 언급이 되면 바로 우주를 떠올린다 이 말이. 이거 뭐안 나와?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릴 때 이거 틀어놔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디로 세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해봤자 아니지. 야 저거 옛날 같았으면 이거 벌써 한 가득 찼어야 돼. 아니 그게 습도가 아직 우리 철만큼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틀었는데? 아니 근데 제 습도가 별로 없는데. 그런 거예요? 습도 때문에 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나 몰라요. 아 머리 아파. 아 골치 아파. 저 보자.
우주의 팽창이라는 걸 그려보고자 하는 욕구를 떨치기 힘들다. 팽창 그러면 우리는 팽창 우주 팽창 말하는 건가? 이러기 쉽다라는 거지. 자, 미러 피니시 뭐죠? 유한한. 그리고 growing boundary는요. 계속 경계가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이고 어려워. 경계가 늘어나는 우주를 맞죠? 상상하고 그려보는 욕구에 대한 욕구에 저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팽창이라는 개념이 언급될 때면 어렵습니다. 욕구에 저항하는 것은 우주를 상상해 보고자 하는 욕구. 우주는 어떤 우주죠? 유한하면서 왜 유한하다 그래 근데 무한이 아니고. 몰라요. 저 사람의 주장. 물리 안 해서 저희도 몰라요. 투과 시간에 배우고 머리 아파. 자, 물리 시험을 좀. 우리의 타고난 본능은 뭐냐면 궁금해하는 거죠. What the universe could possibly be expanding into. 무엇이 어떤 것으로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는지 얘가 우리의 본능적인 궁금함이에요. 우리의 본능은요 궁금해해요. 도대체 우주가 어디로 팽창해 가는 건데 무엇 안으로 팽창해 가는 건데 이런 얘기죠. 어디로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는지 이거를 궁금해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다. 팽창하면 우리는 뭘 떠올린다? 맞죠? 그럼 어디로 팽창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한다.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자. 일단 언급되는 거예요. 됐지요? 시험에 도대체 어떻게 내실까 궁금하다. 자, 브레이도 유일한 대답은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어떤 대답이다? 대절이다 이거죠. I'm sure. 오케이. 내가 확신하건대 will satisfy. 그래서 삽입이 먼저 들어갔고요.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대승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왜?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을 꾸미는. 이해하셨어? 내가 확신하건대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하세요.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을 가장 적게 만족시킬 만한 대답일 것이다. 무슨 말이죠? 당신을 거의 만족시키지 못한 대답일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 내가 확신하건대 너를 가장 적게 만족시킬 대답일 거야. 하지만 let me say 말해 보십시다. 어쨌든 됐죠? 오케이. 우주는요 nothingness 무로 팽창해 가고 있다. 뭔 개소리죠? 우주는 무로 팽창하고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주는요 어떤 것으로도 팽창하지 않는다. 짜증나게. 그죠? 우주는 어느 곳으로도 팽창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은 단지 자기 스스로 안에서 팽창할 뿐입니다. 우주는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도대체 이런 글들을 모의고사에 내는 이유가 뭘까요? 출제자들은 대가리에 무슨 총을 맞았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낸 것 같아요. 그죠? 이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낸 것 같아요.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저 같으면 안 냅니다 이런 걸. 문과생들은요 읽다가 좌절해요 진짜. 이과생들도 좌절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낼 글이 없어요. 이번 두 과목에서 다. 아니 내더라도 좀 서론 본론 결론 좀 짜임새 있게 쓴 글을 내면 돼. 예를 들어서 양자 물리학이라도 우주 팽창이라도 알아듣게끔 구조를 이제 작성해서 써주면 되는 거야. 맞잖아. 근데 이거 출제한 새끼는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그러니까 답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집어넣은 거라고 지금. 늘상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어. 이거 평가원이지. 3월 모의고사. 교육청이지 교육청. 어디 교육청이니? 3월 모의고사. 부산인가?
인천? 서울? 몰라. 인천. 완전 인천교육청이면 역시 서울이야? 서울이야. 서울이래. 서울이야? 367이 서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서울이네. 그 서울이니까. 아니 3월은 되게 왔다 갔다 해. 3월이 어디야? 부산교육청인 적도 있고 서울이에요. 맞아? 오케이. 정신 못 차리는 새끼들이에요. 가자. 그래서 우주는 무로 팽창한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어디로도 팽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팽창할 뿐이고 그 자체 안에서 팽창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우주를 동그라미 그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알았냐? 이렇게 그려놓으면 말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그려놓으면. 우주 안에 선생님 여기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이거 아니야. 아예 뭐가 없어. 이게 없어야 돼. 알겠지? 없어야 돼. 가보자. 아유, in contrast to 대조적으로 뭐와 대조적으로 inflating balloon은 뭐죠?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대조적으로 또는요 말하자면 a pipe leak 파이프에 새는 곳이야. 근데 얘가 causes gas to spread into a room 방으로 가스가 퍼져나가게끔 뭐랄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파이프 릭과 대조적으로 됐죠? That exists in its own light. 이건 또 뭔 뜻이야? 아하, 독립적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자, 여기선 방울 꾸밉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방으로 죄송해요. 진짜. 가자. 다시 볼게요. 팽창하는 풍선과 대조적으로 또 말하자면 가스가 새는 파이프죠. 이 파이프 야기합니다. 가스가 퍼져나가도록 방으로. 근데 방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인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풍선은 이렇게 존재하는 공간이죠. 방도 존재하는 공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람 넣으면 풍선 이만큼 커지죠. 그치? 그리고 가스가 새면 여기에 이렇게 가스가 차죠. 오케이. 근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팽창하는 우주는요 not splitting into another separate entity 다른 별개의 개체나 독립체 그게 엔터티죠. 분리된 독립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지. 우주의 팽창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별개의 독립체로. 우주의 팽창은 풍선이 팽창하거나 방에 가스가 타는 것처럼 다른 독립체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 심지어 nor 또 아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맞죠? not A, nor입니다. not A, nor B예요. 오케이. 이것은 바로 구조다. 우주의 구조이며 죄송합니다. 공간과 우주의 구조입니다. 시공간. 됐지? 시공간의 구조다. 이거 강조하고 있네. 이건 강조 맞네요. That stretches. 퍼져나가는 것은 바로 이 시공간의 구조다. 필자가 이거 주장하네요. 어떤 구조다? That has always existed. 언제나 존재해왔던. 적어도 빅뱅 이후로 언제나 존재해왔었던 그 구조. 되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구조이다. 팽창하는 건 시공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언제나 존재해 왔었던. 아이고 너무 어려워. 팽창하는 것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의 팽창은 이거 썼나요? 공간, 시간 자체를 팽창, 이것만 썼죠. 그래서 우주의 팽창은요,
구조 자체가 여기 우주의 팽창은요 이렇게 쓰세요. 죄송합니다. 시 공간의 구조 자체가 내부에서 스스로 늘어나는 말도 안 되는 물리적 현상이다. 이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구예요. 이해가 안 가. 그건 계산. 아인슈타인 정말 천재인 거야. 그러고 보면 대단하지. 갑니다. 원자폭탄 만든 새끼도 천재고요. 호르무즈 제발 좀. 전쟁 좀 끝나라 제발 좀. 자 가자. 이러한 구조 fabric of space and time. fabric은 여러분 이거는 직물이란 뜻인데 이것도 그냥 구조예요. 구조. 조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 공간의 구조 이 조직은 elastic이 뭐죠? 탄성이 있는 탄력이 있는 이란 뜻이야. 탄력이 있는 탄성이 있는 탄력성이 있는 그리고 몰러블 이거 뭔 뜻이야 이건 또 가단성이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 찢어버리는 거 산산이 찢어버리는 거 그게 가단성인 것 같은데 이런 시 공간의 그런 어떤 구조 조직은 탄력성이 있고 가단성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저 아마 그 밀도가 큰 게 좀 인간을 이렇게 휘게 만들 수 있을걸요? 오, 너 정말 핵심을 찾았어.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밀도가 공간이 휘게 만든다. 네, 그게 중력을 이렇게 밀도가 클수록 중력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공간이 사람이 블랙홀에 빠지면 막 사방팔방 찢겨 나갑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왜 그러죠? 몰라요. 중력이 커서? 아무튼 우리 신체 기관의 밀도나 이런 게 달라서 몰라요. 자, just as it can pull us apart야. 우리를 산산이 찢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면 몸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같이 맞죠? It can pull us apart. 우리를 산산이 찢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왜요? 중력 때문일까요? 중력 때문이에요? 블랙홀 자체가 그 뭐지? 그 엄청 밀도가 큰 뭐 그런 게 별이 밀도가 커서 중력을 엄청 이렇게 많이 끌어모으기는 그게 블랙홀 되는 거.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왜 찢겨나가는 거야? 여기 저기 중력이 몰라요. 나가요? 저 지구 안에 쓰어요. 이것은 또한 팽창합니다. 그리고 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누구든 embedded in it to move farther apart 그 안에 떨어진 사람을 맞죠? embedd라는 것은 그 안에 파묻혀 있는 이란 뜻인데 여기 파묻혀 있다는 건 뭐예요?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멀리 움직이게 더 멀리 이동하게 한다. 진짜 어렵네. 그러니까 얘를 요것만 정리를 하자면 블랙홀에 떨어지면 우리는 산산조각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우주가 그것이 팽창하면서 누구든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 서로에게서 더 멀리 떨어집니다. 산산이 찢겨 나가고 더 멀리 떨어진대요. 딱 힘들어. 우주가 공간 속으로가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팽창을 하고 시공간이라는 구조 자체가 내부에서 스스로 늘어나는 물리적 현상이다. 이런 거죠. 결국 자 서울교육청 오세훈 이 새끼 또라이라서 그래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383940은 다음 시간에